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GIS 공간 분석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격자 데이터, 레스트 데이터와 벡터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선은 이 슬라이드가 배경화면, 그죠? 배경화면이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그 청남 사이버에 이 파일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조정하면 되겠죠, 그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공간 정보는 어떻게 저장되느냐 라고 했습니다. 자, 속성 정보는 우리가 셀 수 있는 정보 또 셀 수 없는 정보를 해서 공간 정보에 해당하는 부가적인 정보가 속성 정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GIS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게 이제 공간 정보입니다. 공간 정보는 지형 지물, 점선면으로 표현되는 지형 지물, 실세계 지형 지물이 GIS 시스템에서 어떻게 입력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고 분석되고 출력되는가에 있어서 세 가지 형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포인트, 라인, 폴리곤으로 된다. 자, 이게 점선면 형태로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둑판 형태로 저장되는 게 레스타 데이터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요게 이제 XY 좌표값으로 저장되는 요거를 이제 벡터 데이터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레스트 데이터, 벡터 데이터, 이제 이게 격자 데이터 또는 벡터 데이터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지기까지는 뭔가 데이터의 모델, 모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재에 따라서는 격자 데이터 모델 또는 벡터 데이터 모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격자 데이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격자 데이터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그것이 분석까지 하고 이제 출력까지 하려면 뭔가 이제 모형화, 모델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데이터 모델이라 그럽니다. 흔히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입력되고 관리되는 이 데이터를 하나의 어떤 모형화해서 만들어진 것을 이제 데이터 모델이라 이야기하는데, 이 데이터 모델 중에 GIS에서는 공간 데이터 모델을 두 가지로 나눈다. 격자 데이터와 벡터 데이터 이렇게 나눈다고 하고요. 이 격자 데이터, 레스트 데이터는 이 교재에 따라서는 또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게 뭐 격자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의 요 이제 사각형 요걸 격자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뭐다 그런다? 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픽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화소라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더 쉽겠죠, 그죠? 자, 이런 형태로 저장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요런 이 하천이나 폴리곤 이렇게, 그죠? 이 면으로 된 거, 요 점으로 된 거 포인트라고 이야기하고, 요거 라인이라 이야기하죠, 그죠? 이걸 이제 벡터 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데, 벡터 데이터는 XY 좌표값으로 저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예고편을 이야기했듯이 이 데이터는요, 격자 데이터와 벡터 데이터는 서로 호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호환이. 자, 이제 정보 시스템 중에 GIS 시스템이 다른 정보 시스템과 구분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 두 개의 데이터는 서로 호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호환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유는 그만큼 공간적인, 뭐 우리가 지리학을 공부하니까 지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양한 소스, 다양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기관에서부터, 또는 그걸 구축하는 사람들, 또는 구축하는 정부 기관, 구축하는 민간 업체에서부터 다양한 지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최선의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데이터보다는 두 개의 데이터 형태, 이게 격자 방식과 벡터 방식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기에 얘기한 대로 가장 대표적인 격자 방식의 데이터는 위성 영상이다. 우리가 접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원칙적으로 또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 좀 접근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너무 넓은 면적이 달 때는 인공위성 영상으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위성 영상은 이제 격자 데이터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넓은 지역에 첫 번째, 지리적인 현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고, 우리 지리적으로 굉장히 넓은 범위, 스케일상으로 봤을 때 넓은 범위에 있는 지역의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뭐죠? 그 지역 데이터를 하나의 이런 하나의 데이터 형태로
구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간에 벡터 방식과 레스터 방식으로 서로 호환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지리적인 문제나 해결해야 될 지리적인 현상들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거에 맞추어서 두 가지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서로 간의 호환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지리적인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는요, 그림에서 보는 것은 서로 호환이 됩니다. 호환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격자 데이터로 어떤 넓은 지역, 어떤 지역의 위성 영상으로 이 지역, 그죠? 토지 이용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그래서 이 레스터 데이터 할 때는 요 이제 뭐 이게 크랍랜드, 페스츄어 되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경작지라고 한다면 이 경작지는 이렇게 바이너리 데이터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화된 숫자로 해서 요거 경작지는 1로 이렇게 숫자 1로 저장되고요. 요 호수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물이 있으니까 그죠? 물이다. 그럼 요 2로 이제 셀로 됐을 때 2로 이제 숫자로 정보가 저장이 되고 요 이제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요 3으로 이렇게 3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스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쉬운 게 제일 효과적으로 지리적인 지표면의 정보를 저장할 때는 격자 방식에서 그 격자에 해당하는 고유한 지표면의 특성을 이렇게 디지털화된 숫자로 저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를 그죠? 자, 이렇게 서로 호환이 되는데 요거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요렇게 이제 격자 방식으로 해서 색깔로도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1번 여기 이제 또 다른 거지만 요렇게 노랗게 한 건데 여기는 색깔로 이렇게 여러분 편의상 보여주지만 여기에는 숫자로 이렇게 격자 방식으로 저장되지만 서로 호환이 되어서 자, 그럼 교수님 이게 호환이 되면 어떤 형태로 호환이 됩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뒤에서 알아보겠지만 이제 격자 셀을 따라서 요렇게 해서 경계면이 이렇게 나눠지고 또 이건 뭐 어떤 지역이 있다고 치면 그죠? 요 지역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제 벡터 데이터로 이렇게 바꿔지는 거죠. 요 밑에 있는 지역도 요렇게 이제 바꿔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 간에 호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격자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 셀에 있는 속성 정보는 숫자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게 가장 대표적이다. 그러면 뭡니까? 벡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제 면으로 이렇게 그죠? 요렇게 면으로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면으로 저장하고 그럼 여기에 속성 정보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크롭 랜드 앤 패스처라고 할 수도 있고 한국말로 하면 여기는 경작지, 여기는 호수, 여기는 뭡니까? 주거지. 이렇게 이 각각의 뭐죠? 폴리곤 데이터에 따라서 속성 정보가 부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여기서 보면 격자 데이터와 벡터 데이터는 서로 호환이 된다. 격자 데이터의 뭐죠? 속성 정보는 가장 쉽고 빠르고 효과적인 것은 디지털화된 숫자로 저장을 하는 거다. 그리고 벡터 데이터는 디지털로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여기에 대한 속성 정보를 텍스트 정보로 이렇게 부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두 개의 호환의 실제 모습은 이렇게 서로 호환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벡터 데이터, 교수님 그럼 벡터 데이터가 격자 데이터로 바꿀 수 없습니까?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죠. 그럼 내가 이렇게 벡터 데이터로 이렇게 구축을 했어요. 여기는 경작지, 여기는 호수, 여기는 주거지다. 벡터 데이터 선으로 이렇게 쫙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뭡니까? 우리가 격자로 바꾸어서 요 경작지는 1번으로 하자, 호수는 2번으로 하자, 경작지는 3번으로 하자. 이렇게 우리가 숫자 정보를 주어서 벡터 데이터에서 격자 데이터로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핵심은 여러분들이 벡터와 격자 데이터는 서로 데이터 변환이 된다, 호환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길 바랍니다. 이거 좀 더 이제 좀 더 보기 쉽게 이러면 됐어요. 이렇게 이제 위성 영상에서 쫙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건 도시화 지역이다. 요거는 뭐죠? 이 하천이라고 칩시다. 그죠? 여기 물이다라고 이제 인식하면 이렇게 이제 벡터 데이터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벡터 데이터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이렇게 주로 경계가 이렇게 바뀌는 지점에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해서 뭐죠? 우리가 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요거는 면이다. 해서 요거는 뭐 도시화 지역 뭐 이렇게 바꿔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죠? 두 개의 레스터 데이터와 벡터 데이터가 서로 변환되는 모습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변환된다. 이 정도 하면 너무 단순하잖아. 그죠? 그냥 변환되면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주요한 지리적인 이슈들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공간 정보 요즘에 이제 공간 정보가 GIS라는 용어가 1968년에서 처음 세상에 이제 GIS라는 용어가 나온 이후로 지금 거의 한 몇 년입니까? 한 80년 정도 80년가 60년 정도 지났다 그죠? 벌써 이제 50년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GIS 데이터, 레스터 데이터, 격자 데이터와 벡터 데이터 또는 뭐 격자 데이터, 레스터 데이터, 벡터 데이터 이렇게 하면 서로 호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호환이 된다 그러면 좋은 건 좋은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 사회에서 어떤 혹시나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문제가 없을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제 지리적인 어떤 내용을 배울 때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배웁니다. 그죠? 그런데 적어도 이제 뭐 3학년, 4학년쯤 되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학부 수업 뭐 제한적으로 내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내 수업을 하면서 내가 종종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지리학을 한 3학년, 4학년 했으니까 지금도 GIS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첫 번째 그것이 왜 그렇지? 라고 하는 거 왜 그거는 그렇지? 라고는 왜에 해당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두 번째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없을까? 좀 더 이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왜라고 하는 거와 연관되어서 뭐 좀 생각해 봐야 될 지리적인 문제가 없을까? 라고 하는 what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게 뭐냐면 GIS에서요, 학부 수준에서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격자 데이터와 벡터 데이터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 그럼 왜 변환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그럼 변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왜 변환을 하지? 라고 하는 거. 변환하는 이유는 이야기했죠, 그죠? 복잡하고 다양한 지리적 문제를 즉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두 데이터 간에 호환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호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리적인 중요한 이슈는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이 그림으로 이야기합시다. 이 그림. 뭐죠? 정확하냐라고 하는 거지. 이 정확하냐고 하는 건 뭐냐면 이 A라는 데이터, 레스터 데이터에서 이 정확성은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보면 두 가지. 첫 번째, 이 데이터 이 자체가 얼마나 정확성을 유지하느냐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격자 데이터로 위성 영상에서 어떤 지상에 있는 지형 지물의 데이터를 이미지로 GIS의 공간 데이터를 이미지로 입력을 받았어요. 이제 위성 영상 이미지로. 그럼 그 이미지 그 자체가 얼마나 정확하냐? 두 번째, 호환한다는 거죠. 격자 데이터에서 벡터 데이터로 호환했을 때, 벡터에서 격자 데이터가 호환했을 때 정확성을 얼마나 유지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정확성을 이야기할 건데 GIS 데이터, 좀 더 이야기해서 공간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했을 때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이 데이터가 이 자체적으로 정확하냐, 정확성에 대한 거 두 가지. 정확성에 대해서 우선 따질 건데 정확성에서 두 가지 측면. 그 데이터 자체가 얼마나 지형 지물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하고 출력하느냐 했을 때 그 데이터, 레스터 데이터 자체, 벡터 데이터 자체의 정확성. 두 번째, 호환을 하면서 이 정확성이 어떻게 변하느냐, 또 그대로 유지하느냐, 또는 정확성이 떨어지느냐라고 하는 이런 측면입니다. 자, 우선은 그래서 이 자료 형태에 따라서 이 정확성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좀 그림으로 더 설명했지만 점, 선, 면, 그리고 뭡니까? 이 선과 선이 만나서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여기 이제 어떤 면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점은 뭐죠? 레스터 데이터에서는 이 점적인 속성이 있을 때, 점이죠. 이거는 셀 하나하나씩 표현된다. 셀 하나. 선은 뭐죠? 연속적인 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연속적인 셀. 자, 면은 뭐죠? 연속적인 셀이 하나에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뭡니까? 면적으로 이제 구성된다. 그리고
도로 같은 게 예를 듭시다. 하천 같은 게 예를 듭시다.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연결된 건 뭡니까? 셀에서 연속적으로 선과 선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의 면이 있는데 이 면에 비해서 여러 개의 면이 있어서 면에 따라서 우리가 뭡니까?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발 고도 또는 뭡니까? 인구 변화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토양 오염 정도 뭐 이렇게 면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죠? 자, 이렇게 셀은 이렇게 표현되고, 자, 벡터 데이터는 뭐죠? 이렇게 XY 좌표 값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표현되죠. 라인은 뭡니까? 이렇게 이제 서로 두 개의 라인이 연결되는 거, 면은 여러 개의 라인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합쳐지는 거고, 네트워크는 뭡니까? 이렇게 선과 선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 그리고 면이 뭡니까?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보면 점선면, 그리고 선과 선이 만나는 네트워크, 그리고 이 면 사이에서 여러 값의 변화가 있는 또 새로운 이 면, 요걸 영어로 surface라 그러는데 surface 미안합니다, 영어로 해가지고 이거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면에 대한 값이 있는 거, 이거 그래서 대한 surface를 여러분들 이해해주고요. 한글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미안합니다, 한국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죠. 이런 거 좋아요. 이렇게 점선면 셀로 표현되고 포인트 라인 폴리곤으로 되는 거 좋습니다. 지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 과연 이게 정확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성. 자, 이 셀로 나타낼 때, 그죠? 제가 이미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알겠죠? 정확성. 우리가 정확성의 이슈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정확성의 이슈. 당연히 뭡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위성 영상 슬라이드 제가 동영상 설명에서 이야기했죠. 위성 영상의 정확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를 통해서 이야기한다? 글자 세 글자. 영어로 레졸루션. 해상도. 위성 영상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위성 영상을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거나 무슨 논문을 통해서 보거나 책에서 볼 때 위성 영상을 이야기할 때 위성 영상의 정확도를 이야기할 때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상도. 해상도가 1m다. 해상도가 100m다. 이 위성 영상은 해상도가 1m급입니다. 100m급입니다. 1km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해상도는 뭐라 그랬죠? 그 위성 영상 이미지를 통해서 지표상 지상의 지형 지물의 뭡니까? 그 크기를 가장 최소로 확인할 수 있는 단위. 1m다. 1m급이다. 그러면 지표에서 그 이미지에서 뭡니까? 가로세로 1m는 뭡니까? 이게 뭐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인공위성 영상 이미지를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위성 영상은 보통 고해상도 영상이다. 저해상도 영상이다. 중해상도 영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만큼 정확성은 뭐죠? 이 해상도라고 하는 위성 영상의 해상도 또는 레스트 격자 데이터 해상도는 뭡니까? 격자 셀의 크기입니다. 가로세로 크기. 가로세로가 1m다. 그러면은 가로세로 1m. 1m. 그리고 1km다. 그러면 가로세로가 1km가 한 셀에 동일한 지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교수님, 이 격자 데이터의 정확성은 뭘로 결정합니까? 그림 나오죠, 이게. 이 그림 보세요. 뭐죠? 셀의 크기다. 셀의 크기. 셀의 크기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똑같은 지역이지만 여긴 도로라고 하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도로라고 할 수도 있고 하천이라고 예를 듭시다. 그럼 뭡니까? 가로세로 5개의 그리드 셀보다는 뭡니까? 가로세로 20개 그리드 셀로 하는 게 뭡니까? 훨씬 더 정확한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뭡니까? 가로세로 5m보다는 가로세로 20m의 그리드 셀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지형 지물의 형태나 모습이나 내용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찾을 수 있겠죠. 확인할 수 있겠죠.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도로 네트워크라고 칩시다. 이제 도로 네트워크를 이렇게 이제 그리드 셀 크기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좀 더 정확한 우리가 도로 네트워크를 표현할 수 있고 데이터를 구축할 수도 있고 입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좀 옮기겠습니다. 내 얼굴 그래도 봅시다. 그죠? 벡터 데이터 같은 경우 뭡니까? 이것도 역시 뭡니까? 7개의 점으로 도로 형태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21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도로의 형태, 굴곡의 형태, 도로의 길이 이런 것을 표현하는데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격자 데이터와 벡터 데이터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정확도다. 그 데이터 자체의 정확도. 그러면은 격자 데이터의 데이터 자체의 정확도는 뭘로 결정한다? 그리드 셀 크기. 이건 다른 말로 위성 영상 해상도처럼 셀의 크기가 얼마나 작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확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그럼 벡터 데이터는 뭡니까? 그것이 도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도로의 굴곡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점들이 연결되어 있냐. 또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많은 점들로 표현하느냐. 포인트의 개수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벡터 데이터와 격자 데이터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 정확성의 문제, 그 데이터 자체의 정확성의 문제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계속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